하룻밤에 읽는 삼국지 이언호 평역 제1편 도원결의 1. 황건적의 난. 한나라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지 어느덧 400년, 국군이 이미 다하여 또다시 천하가 어지러워지려 함인지 나라의 정사는 날로 문란해지고 백성은 도탄에 빠져 허덕였다. 이를 근심한 천자가 조칙을 내려 백관에게 그 연유를 물으니 의랑 채옹이 상소를 올렸다. 이는 모두 환관의 무리가 나라 정사에 간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제는 채옹의 간절한 상소를 듣지 않고 환관들의 말만 믿고 따르니 그들의 농단은 갈수록 더욱 심해지기만 했다. 환제가 붕어하고 영제가 뒤를 잇자 뜻있는 신하들이 환관의 무리들을 죽이고 나라를 바로잡아 보려 했으나 도리어 그들에게 해침을 당하고 말았다. 그 뒤로 나라의 정사는 더욱 그르치게 되고 천하 인심은 크게 어지러워져 마침내 도적의 무리들이 각처에서 벌떼처럼 일어나게 되었다. 그 중에 거록군에서 일어난 세 형제가 있었으니 장각, 장보, 장량이 곧 그들이다. 그 중에서도 맏형 장각은 남달리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나 일찌감치 상급 관리 시험에 합격되었지만 관직에 임명되지 못하였다. 때문에 크게 실망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는 일을 하며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산속에서 만난 노인에게서 태평요술이라는 술법을 배웠다. 그로부터 1년 후인 중평 원년 1월에 역병이 크게 돌았다. 장각은 이때를 이용하여 그의 수하에 있는 무리 500여 명을 풀어 각지로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부적을 써주고 주문을 외워주게 했다. 그러자 따르는 자들이 날로 늘어났다.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뱅이, 선비와 힘센 장수를 가리지 않고 장각을 찾아와 제자로 삼아달라고 청했다. 제자들의 수는 금세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장각이 악한 마음을 먹은 것은 그 무렵이었다. 내가 황제가 되어야겠다. 교만한 마음으로 결심을 굳힌 장각은 마침내 제자들을 모아 부대를 만들어 난을 일으켰다. 장각 자신은 천공장군, 장보는 지공장군, 장량은 인공장군이라 자칭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였다. 이제 새로운 하늘이 열리고 대성인이 나셨으니 마땅히 너희들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태평을 누리도록 하라. 이 말이 전해지자 각처 백성들 가운데 이에 호응하여 일어나는 자들이 무려 40~50만이나 되었다. 이들은 모두 누른색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었기 때문에 황건적이라 불렸는데 그 형세가 잠옷 크고 사나워 그들이 이르는 곳마다 관군은 도망치기에 바빴다. 천자는 대장군 하진의 주청에 따라 조칙을 내려 각처의 방비를 엄중히 하고 황건적을 깨뜨리도록 하였다. 이때 장각의 일군이 유주로 쳐들어갔다. 유주태수 유원은 적은 군사로 많은 도적을 당할 수 없다고 여겨 즉시 방문을 내어 의병을 초모하였다. 2. 도원결의. 그 무렵 탁현에 한 영웅이 있어 때를 만나지 못하고 울적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원래 천성이 너그럽고 말수가 적어 기쁘거나 슬픈 기색을 도무지 얼굴에 나타내지 않았으며 일찍이 큰 뜻을 품어 천하의 선비 호걸들과 사귀기를 좋아했다. 팔척 신장에 유난히 귀가 커서 어깨에까지 늘어졌는데 눈을 돌려 좌우를 보면 귓불이 보일 정도였다. 또한 팔이 남달리 길어 두 손이 무릎을 지나며 얼굴은 관옥 같고 입술은 연지를 칠한 듯 붉었다.
그는 바로 중산정왕 유승의 후예로 경제의 현손이며 성은 유이고 이름은 비에 자는 현덕이라 했다. 비록 몸은 한실 종친이지만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돗자리를 짜고 신을 삼아 팔아서 어머니 봉양하기를 지성으로 하였다. 그는 당대의 명망 높은 선비인 정현과 노식 등에게서 글을 배우고 공손창 등과 선후배로 사귀며 가슴속에 큰 뜻을 키우고 있었다. 유주태수 유언이 방문을 붙여 의병을 초모할 때 유비는 나이가 이미 28이었다. 그가 거리에 나붙은 방문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긴 한숨을 토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말을 거는 사람이 있었다. 대장부로 태어나 나라가 어지러울 때 스스로 나아가 힘을 쓰려고는 하지 않고 어째서 한숨이나 쉬고 있단 말이오. 유비가 고개를 돌려보니 나이는 20살 정도인데 팔척 거구에 표범의 머리와 화등잔 같은 고리눈, 그리고 제비턱에는 범의 수염이 무성한 사나이였다. 목소리는 마치 우레소리 같고 기세는 달리는 말과 같았다. 그의 말과 용모에 마음이 끌린 유비가 말했다.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내 이름은 장비이고 자는 익덕이라 하오. 대대로 이 탁군에 살면서 돼지나 잡고 술을 팔아 지내오거니와 공이 방문을 보며 너무나 깊이 한숨 쉬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을 알 것 같아 한마디 했던 거요. 아, 그러셨군요. 나는 한실 종친으로 이름은 유비, 자는 현덕이라고 하오. 황건적을 쳐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다만 힘이 없고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무심코 한숨만 쉬었던 것이오. 장비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역시 그랬었군요.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에 모아둔 약간의 재물이 있으니 이 고을 안의 장정들을 뽑아 우리 함께 그 일을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소? 참으로 좋은 생각이오. 두 사람은 서로 뜻이 맞아 그 길로 한 주막을 찾아들었다. 그들이 술잔을 주고받으며 막 앞일을 의논하려 할 때였다. 웬 사나이가 주점 안으로 들어서며 주모에게 말했다. 방문을 보고 성으로 가는 길이니 술부터 한 잔 주시오. 유비와 장비는 약속이나 한 듯이 고개를 돌려 그 사나이를 보았다. 늠름한 구척 장신에 수염의 길이가 2잔은 되어 보이는데 얼굴은 무르익은 대추빛이고 한껏 위로 치켜 올라간 봉의 눈에다 누의 눈썹, 붉은 입술에 상모가 비상하고 위풍이 당당하였다. 유비가 감탄하기를 마지 않으며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우리도 방문을 보고 성으로 들어가려는 참이니 이 자리로 오시지 않으려오. 그 사나이도 두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럽시다. 그러고는 두 사람이 앉은 탁자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왔다. 내 성은 관이고 이름은 우, 자는 운장이며 하동 해량이 고향이오. 아, 그러시오. 나는 유비라는 사람이고 자는 현덕이며 여기 있는 이분의 이름은 장비, 자는 익덕이라 하오. 그런데 공의 고향이 하동 해령이라면 먼 이곳까지 어떻게 오셨소? 내 고향에 못된 토호한 놈이 있는데 주먹만한 권세를 믿고 너무도 날뛰기에 내가 그를 죽이고 강호를 떠돌다가 이번에 이곳에서 의병을 초모한다기에 이렇게 찾아오는 길이오. 그러시다면 우리 참 잘 만난 것 같소. 우리 두 사람 역시 방문을 보고 장정들을 뽑아 함께 그 일에 나서려던 참이오. 혼자 성내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공도 우리와 함께 장정들을 모아가지고 태수를 찾아가는 게 어떻겠소. 유비가 말하자 관우도 기뻐하며 말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오. 쉽게 합의가 되는 것을 보자
장비가 먼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러면 남의 이목도 있으니 내 집으로 가서 그 일을 의논하시는 게 어떻겠소? 두 사람은 장비를 따라 그의 장원으로 갔다. 장비는 정중하게 자리를 마련하여 앉기를 권하고 잠옷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내 집 뒤에 지금 한창 복숭아꽃이 만발한 도원이 있습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내일 우리가 그 도원에서 천지에 제를 올린 다음 우리 세 사람이 의형제를 결의하여 뜻을 한데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시오? 그거 좋은 말씀이오. 유비와 관우가 소리를 같이하여 찬동했다. 이렇듯 세 사람은 쉽게 의기가 투합되어 의형제가 되기로 결의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튿날 세 사람은 함께 도원으로 갔다. 소를 잡고 말도 잡아 갖은 재물을 차려놓은 제사상 앞에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아 향을 사르고 2번 절하고는 하늘에 맹세하였다. 저희들 유비, 관우, 장비가 비록 성은 다루오나 의를 맺어 형제가 되었은즉 동심협력하여 위로는 나라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케 하되 동년 동월 동일에 죽기를 원합니다. 황천 후토께서는 이 마음을 굽어 살피시어 의리를 배반하고 은혜를 잇는 일이 있으면 하늘과 땅이 함께 죽여 주옵소서. 그때 나이를 따져보니 관우가 첫째요, 유비가 그 다음이었고 장비가 막내였다. 하지만 관우는 유비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근본이 있어야 하고 무리의 우두머리는 어진 마음과 뛰어난 슬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세 사람 중에서 그런 분은 단연 유형 한 분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유형은 한나라 황실의 후손이시니 마땅히 우리의 맏형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형제의 순서가 정해졌기에 소원을 빈 후에 관우와 장비가 먼저 유비에게 절을 하고 이어서 장비가 관우에게 절을 하였다. 세 사람은 제단에서 내려와 복숭아꽃 그늘이 향기롭게 들여진 탁자를 사이에 두고 전날처럼 술잔을 높이 들었다. 세 사람은 다음 날부터 그들의 뜻을 실행에 옮겼다. 가장 중요한 일은 군사를 모으는 일이었다. 관우가 마을 곳곳에 방문을 써서 붙였더니 젊은이들이 구름처럼 몰려왔다. 며칠 사이에 고을 안의 장정들 가운데서 가려 뽑아낸 사람이 500여 명이었다. 세 사람은 소를 잡고 술을 내어 그들과 함께 취하도록 마시고 이튿날에는 군기를 준비하는데 칼과 창이나 활 따위는 고을 안에서 그런대로 마련할 수 있었으나 타고 나설 말이 없어 걱정이었다. 이때 황건적 때문에 길이 막혀서 되돌아오던 중산의 거상이 세 사람의 뜻을 의롭게 여겨 말 50필과 함께 금은 500냥 그리고 빈철 1000근을 선뜻 내놓으며 군용에 써달라고 했다. 깊이 살해하고 그를 보낸 뒤에 장인에게 부탁하여 유비는 쌍고검을, 관우는 82근 청룡 언얼도를, 장비는 장팔 3호를 각기 만들어가지고 장정 500여 명과 함께 태수 유원을 찾아갔다. 3. 황건적 토멸. 며칠이 지나지 않아 황건적 정원지가 군사 5만을 이끌고 탁군을 범했다. 유원은 유비에게 겨우 본부병 500명을 내주면서 도적을 치라고 하였다. 그러나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곧장 군사들을 거느리고 성에서 나왔다. 그들은 바로 대흥산 아래에서 적병과 맞닥뜨렸다. 서로 진을 치고 마주대하자 유비는 말을 몰아 진전으로 나아갔다. 관우와 장비가 좌우로 따랐다. 유비는 채찍을 들어 적장을 가리키며 꾸짖었다.
도적놈이 어찌하여 항복을 하지 않는고. 정원지가 크게 노하여 부장 등무를 내보냈다. 이를 보고 장비가 병력같이 호통을 치며 등무가 미처 손을 놀려볼 사이도 없이 한 창에 그의 가슴을 찔러 말 아래로 거꾸러뜨렸다. 정원지는 더욱 노하여 쌍돌을 휘두르며 몸소 말을 달려 나왔다. 장비가 다시 장팔사모를 꼬나잡고 그와 맞붙으려 할 때 그보다 먼저 관우가 청룡 언월도를 휘두르며 춤추듯이 내달아 한 칼에 그를 베어버렸다. 대장이 죽는 광경을 보자 도적들은 앞을 다투어 도망하기에 바빴다. 유비는 때를 놓치지 않고 군사들을 휘몰아 그 뒤를 쳤다. 한 마당의 싸움에 크게 이긴 세 사람은 항복받은 도적들을 앞세우고 당당하게 개선했다. 태수 유원은 크게 기뻐하며 그들을 영접하고 군사들에게는 후한 상을 내렸다. 그 이튿날이었다. 청주태수 공경에게서 급보가 왔는데 지금 황건적이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 구원병을 보내달라는 요청이었다. 유원은 교위 추종으로 하여금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유비, 관우, 장비와 함께 청주로 가게 하였다. 청주성에 이르러 보니 성을 에워싸고 있는 적의 형세가 의외로 컸다. 유비는 그날은 싸우지 않고 군사들을 물려 30리 밖에 하체하였다. 이날 밤에 유비가 관우와 장비에게 말했다. 적의 무리가 많고 우리 군사들은 적으니 기병을 써야겠다. 너희들은 각기 1,000군을 거느리고 산 좌우에 매복해 있다가 재금 소리가 나거든 일시에 내달아 협공하도록 하여라. 명령을 받은 관우와 장비는 이날 삼경에 각기 1,000군을 거느리고 매복할 장소로 떠났다. 날이 밝자 유비는 추정과 함께 군사들을 거느리고 함성을 지르며 나아갔다. 도적들도 마주 북을 치며 나왔다. 유비가 짐짓 겁을 집어먹은 듯이 군사들을 돌이켜 달아나자 도적들이 아우성치며 뒤를 쫓았다. 쫓고 쫓기면서 산 언덕을 지나려 할 때에 유비의 군중에서 재금 소리가 크게 났다. 그러자 좌편에서 복병이 쏟아져 나오는데 앞선 장수는 관우이고 우편에서 또한 복병이 몰려 나오니 앞선 장수는 장비였다. 이와 동시에 거짓으로 패하여 달아나던 유비가 돌아서며 세 방향에서 몰아치니 도적의 무리가 당해내지 못하고 어지러이 달아났다. 유비는 더욱 군사들을 휘몰아 청주성에 애움을 풀고 성 안으로 들어가 태수 공경과 서로 만났다. 태수가 기뻐하며 크게 잔치를 베풀어 승전을 축하하고 있는데 중랑장 노식이 황건적의 괴수 장갑과 지금 광종에서 싸우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노식은 유비가 일찍이 스승으로 모시던 분이었다. 유비는 즉시 관우 장비와 함께 본부병 500명을 거느리고 광종을 향해 떠났다. 이때 노식은 5만 군을 거느리고 15만 명의 도적들과 광종에서 대치하고 있었는데 유비가 오는 것을 보자 반가이 맞아들였다.